피로한 하루를 마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을 맞이하는 풍경은 무엇입니까? 싱크대에 가득 쌓인 설거지거리, 소파 위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외투, 바닥을 굴러다니는 영수증인가요? 아니면 마치 고급 호텔에 들어선 것처럼 정돈된 테이블과 보송보송하게 비어있는 싱크대인가요? 주변에 유독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손님이 온다고 급하게 치운 것도 주말에 마음 먹고 대청소를 한 상태도 아닙니다. 평일 밤이든 주말 아침이든 언제나 늘 똑같이 정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워낙 부지런하다거나 시간이 아주 남아도나 보다 혹은 청소가 취미인 특이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다릅니다. 매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도 시간이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비밀은 환경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의지력으로 청소를 힘들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내 방 상태가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부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질러진 집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정리정돈을 인격의 척도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이 깨끗하면 성실한 사람, 지저분하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곤 하죠.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공간이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개 상태의 문제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소진 상태에서는 뇌의 실행 기능, 즉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일을 완료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됩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마비되는 영역이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공간의 무질서는 당신의 나태함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치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의지력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을 인식하고 청소를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 과학적인 선순환의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공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신체에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에는 제임스 깁슨이 제안한 어포던스, 행위 유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물의 존재 자체가 의식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이론입니다. 의자를 보면 앉고 싶고 문손잡이를 보면 잡고 돌리고 싶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칙을 집안에 대입하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싱크대에 방치한 접시 하나는 뇌를 향해 여기는 이미 질서가 무너졌으니 그릇을 하나 더 놓아도 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파 위의 가방은 그 위에 외투를 얹을 확률을 높이고 테이블 위 택배 상자는 리모컨과 열쇠가 그 옆에 자리를 잡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분명 어제까지 괜찮았던 공간이 이틀 사이에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물건이 방치된 순간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 방치되면 그 공간에서는 무질서가 허용된다는 신호가 되어 더 큰 무질서와 범죄가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싱크대에 그릇 하나, 바닥에 양말 한 켤레가 방치되는 순간 그것은 내 집이라는 공간에 무질서가 괜찮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깨진 유리창이 됩니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행동 유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 어질러짐은 시각 피지를 과부하시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어질러진 물건들은 뇌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력을 빼앗으려는 시각적 경쟁자로 작용합니다. 개어두지 않은 빨래더미, 산더미 같은 우편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처리하며 전부 미완료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컴퓨터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처럼 뇌는 이 무질서를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피로가 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책상을 치우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인지부하가 줄어든 실제 뇌 상태의 변화입니다. 공간의 무질서는 만성적인 신체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UCLA의 다비 섹스비와 레나 레페티 교수 연구팀은 맞벌이 부부 60쌍을 대상으로 집의 상태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집이 어질러져 있고 미완료 프로젝트가 많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집을 안락한 쉼터로 묘사한 사람들에 비해 하루 종일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는 퇴근 후 집에 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질러진 집은 뇌에게 휴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업무 공간이라는 시각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로 인해 몸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만성적인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매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뒤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청소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청소라는 행위 자체에서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스파이크리 연구팀은 동물 행동학의 자기 그루밍 개념을 통해 청소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곤충, 새, 포유류 등 거의 모든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닦아내는 그루밍 행동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쥐에게 스트레스성 소음을 들려주거나 관련 호르몬을 주입하면 미친 듯이 그루밍을 시작합니다. 자기 그루밍은 학습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진화적 생존 본능이며 핵심 기능은 스트레스로 활성화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각성 해소입니다. 인간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갑자기 폭풍 설거지를 하거나 옷장을 뒤엎어 정리하곤 합니다. 수억 년간 진화해온 스트레스 대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입니다. 청소의 반복적 동작과 눈에 보이는 결과는 신경계의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매일 청소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뇌가 보상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맥베스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06년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에게 과거의 비도덕적 행동을 떠올리게 해 죄책감을 자극하고 나서 물티슈로 손을 닦게 한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죄책감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선택 후 밀려오는 찜찜한 감정인 인지 부조화 역시 손을 씻은 후에 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물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과 심리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카운터를 닦고 접시를 씻는 행위는 외부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동시에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잔여물을 씻어내는 심리적 리셋으로 작동합니다. 매일 치우는 사람들이 정리 후 느끼는 개운함은 실제 내면의 질서가 회복된 신경학적 결과입니다. 2015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은 설거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주방 세제의 향기, 물의 온도, 접시의 질감 등 오감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설거지를 하도록 안내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그냥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감각에 집중하며 마음챙김 설거지를 한 그룹은 긴장감이 27% 감소했고 정신적 활력은 25% 증가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설거지한 그룹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청소의 심리적 효과는 깨끗해진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도 옵니다. 흐르는 물의 감각, 표면이 깨끗해지는 시각적 피드백, 반복적인 신체 동작의 리듬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건져내어 오직 현재에 머물게 하는 훌륭한 동적 명상으로 기능합니다. 매일 치우는 사람들은 청소를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치우고 나면 기분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청소를 작동시키는 동기의 질에 있습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려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를 할 때 내는 목소리는 치워야 해, 이렇게 두면 안 돼라는 압박, 즉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는 피로가 압박을 이기는 순간 증발합니다. 월요일의 결심이 수요일 야근 후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반면 매일 치우는 사람들의 동력은 내적 욕구에서 나옵니다. 첫째, 자율성은 외부에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유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주권 행사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둘째, 유능감은 직장 일과 달리 청소는 10분 만에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뇌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즉시 제공합니다. 셋째, 관계성은 공간을 돌보는 것이 곧 그곳에 사는 나 자신을 돌보는 행위임을 압니다. 나는 이 정도의 환경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냅니다. 매일 치우는 사람들도 설거지나 걸레질 자체가 매번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는 어느 시점에서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자기 모습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원래 지저분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물건이 쌓여도 넘어가지만 나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접시 하나가 방치된 상태가 자기 개념과 충돌하므로 자연스럽게 치우게 됩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자기 일관성을 지키려는 뇌의 힘입니다. 정체성은 행동의 증거를 통해 구축됩니다. 테이블을 닦고 침대를 정리할 때마다 증거가 쌓이고 뇌는 자신에 대한 그림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행동이 의지력 소모 없이 자동화되기까지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목표는 매일 억지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반복하여 더 이상 억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 과학적 사실들을 삶에 적용하여 매일 치우는 사람의 선순환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전략입니다. 모든 무질서는 첫 번째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접시 하나가 놓이면 두 번째가 따라오고 어느새 거대한 탑이 쌓입니다.
탑이 쌓이고 나면 뇌는 이를 너무 큰 부담으로 인식해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무질서가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리가 끝나면 바로 주방 카운터를 닦으십시오. 식사 후 바로 접시를 씻으며 물건을 쓰면 즉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전체를 청소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 무질서가 생기는 순간을 차단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청소가 아니라 유지가 됩니다.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청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청소를 빨리 끝내야 할 형벌이 아니라 현재에 머무는 의식으로 바꾸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이 접시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카운터를 닦을 때 표면이 깨끗해지는 시각적 피드백에 집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곁들여도 좋습니다. 빨리 해치워야 할 가사노동이 아니라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뇌를 진정시키는 나만의 치유 시간으로 프레이밍을 전환하면 행동의 지속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워야 하니까라는 외적 의무의 언어를 내려놓으십시오. 압박감이 만드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이 공간에 사는 내가 이 정도의 깨끗한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이 공간을 돌보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의무를 내적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이 됩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행위는 결국 그 공간에 사는 나 자신을 돌보겠다는 가장 정직하고 소중한 선택입니다. 주위 환경을 정돈하는 아주 작은 시도들이 쌓여갈 때 내면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도 비로소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세상의 파도에 지친 채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었을 때 정돈된 거실, 비어있는 싱크대, 단정한 쿠션이 여러분을 맞이한다면 그 공간은 아무 말 없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돌봐둔 안전한 곳이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 느낌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매일 집을 치우는 사람들은 결벽증 환자도 매일 몇 시간씩 청소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주변 환경이 자신의 기분과 에너지, 집중력과 자존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공간을 돌보기로 선택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7일 동안만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가장 신경 쓰이는 단 하나의 작은 공간만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간을 7일간 매일 유지해 보세요. 7일 후 아침,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그 짧은 10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공간과 영혼이 언제나 정갈하게 반짝이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